네, 안녕하세요. 오토타임즈 김서환 기자입니다. 오늘 만나볼 차 BMW 라인업에서 가장 큰 숫자를 담당하고 있죠. 바로 8 시리즈입니다. 그 중에서도 840i 그랑 쿠페를 갖고 왔는데요. 솔직히 BMW 8 시리즈 지난해 하반기 국내 출시를 해서 이미 매체라든지 수많은 SNS 채널을 통해 시승기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저 그런 시승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잡아서 BMW 8 시리즈가 갖고 있는 8가지 매력을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고 뜯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BMW 8 시리즈 과연 어떤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숨겨진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. 네, BMW 8 시리즈 첫 번째 매력입니다. 바로 비율입니다. 이 차 같은 경우는 길이가 5m가 훨씬 넘고요. 높이는 아주 극단적으로 낮아요. 1400mm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. 반대로 또 너비는 7 시리즈와 동일한 1900mm가 훌쩍 뛰어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길고 폭이 넓으면서 차체는 극단적으로 압축시킨 디자인을 가졌습니다. 게다가 이 차는 그랑 쿠페이기 때문에 널찍한 문도 무려 2개나 달려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부분에서 특히 비율이라는 부분에서 지금껏 자동차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던, 경쟁 모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섹시하면서도 매끈하고 또 완벽한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아주 긴 보닛과 매끈한 라인도 매력적이지만 특히 이 뒤태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. 우리가 흔히 아는 쿠페형 세단, 쿠페형 SUV보다도 훨씬 더 정제되면서도 안락한 듯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요. 동시에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젊은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. 특히 유리창 면적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면서 뭐 날카롭게 각을 세우거나 뭐 엣지를 주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부드럽게 떨어지는 C필러와 이 벨트 라인 그리고 형상 같은 모습이 이거는 진짜 무슨 요트 아니면 정말 럭셔리한 GT카를 아주 잘 표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매력, 단연 이 차는 비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끝내주는 비율을 가진 8 시리즈. 그래서 두 번째 매력은 바로 뒤태입니다. 이 차는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니고 그냥 뒤만 보면 게임 끝납니다. 너무 이쁘게 되어 있고요. 두툼하면서도 굉장히 듬직한 듯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, 아무래도 너비가 상당하기 때문이죠. 그 너비를 더 증폭시키는 이유, 바로 이 테일램프 길이가 상당히 길고 와이드하게 뻗어져 있습니다. 큼직하기도 하고요. 그 밑에는 840i 배지, 엑스드라이브 배지를 비롯해서 범퍼의 형상도 상당히 단정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. 화려하거나 우락부락한 모습이 아니에요. 상당히 뭔가 입체감을 살리면서도 꽤 정제된 듯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인지 차를 더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뭐 일체형 스포일러까지는 아니지만 트렁크 끝단을 살짝 올려서 다시 내려가는 듯한 이 형상도 너무 매력적이고요. 특히 또 이 아래쪽에 대구경 테일파이프를 비롯해서 배기구로 감싸는 크롬 도금,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답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 나름 굵직한 핀 형상의 디퓨저도 마련을 했다는 점, 전체적으로 이 차는 뒤태만 봐도 충분히 구입할 가치가 있고 또 남한테 내 차를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만한 이유가 분명합니다. 뒷유리창을 비롯해서 매끄럽게 떨어져서 끝까지 아주 단정하게 이어지는 듯한 이 형상, 특히 사진빨이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내 차를 아주 소개하기에는 이만한 차도 없고요. 그럴 땐 무조건 뒤태를 찍으셔야 됩니다. 그만큼 8 시리즈는 너무나도 이쁜 뒤태와 함께 또 보면 볼수록 빨려드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강렬한 유혹을 지닌 뒤태가 특징입니다. 바로 두 번째 매력 포인트가 되겠네요. 네, BMW 8 시리즈의 세 번째 매력 포인트, 바로 컬러입니다. BMW는 색깔을 아주 잘 뽑아내기로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. 그 중에서도 파란색 만들기에 도가 터 있죠. 같은 파란색을 놓고서라도 아주 다양하게 쪼개서 스펙트럼을 넓혀서 소비자 선택폭을 조금 더 많이 키운 것이 특징입니다. 파란색, BMW 파란색 아주 다양해요. M5에 들어가는 진한 파랑부터 해서 이름도 어떻게 그 이름을 다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탄자니아 블루, 블루리지 마운틴, 블루스톤 워낙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이 8 시리즈에 들어가는 컬러, 바로 바르셀로나 블루입니다. 같은 파란색 치고는 약간 그레이 톤이 들기도 하고 살짝 탁한 느낌도 있는데, 또 반대로 빛에서 보면
아주 미세한 펄을 고르게 분사해서 너무 매력적이고 또 우아한 느낌을 잘 표현해 줍니다. 아주 차분하면서도 럭셔리라는 이 단어와 너무 잘 어울리는 색깔이기도 해요. 그리고 이 8 시리즈를 통해서 시그니처 컬러로 내세우고 있고 처음 선보이기도 했죠. 지금과 같이 햇빛이 살짝 구름에 가려서 또 떨어져 있을 때는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차가 갖는 중후한 맛을 잘 표현해 내고요. 해가 떠 있을 때는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. 또 지금과 같이 빛이 오고 있어요. 살짝 오고 있는데 빛의 밝기 그리고 입체면 굴곡에 따라서 아주 많은 특징 그리고 팔색조 매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BMW 바르셀로나 블루가 아닐까 싶습니다. 무려 8 시리즈에만 처음으로 들어가서 선보이게 됐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매력 포인트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네, BMW 8 시리즈의 이제 8가지 매력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바로 네 번째 매력, 바로 2열입니다. 솔직히 이 차는 1열보다는 2열의 만족감이 한 2배, 아니 한 3배는 높은 것 같아요. 특히 이 차는 앉았을 때 정말 이 색깔을 떠나서 아주 럭셔리한 이 GT카에 타고 있다라는 듯한 느낌을 잘 받게 됩니다.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가 5m를 넘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휠베이스 앞뒤바퀴 사이의 거리,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이 휠베이스도 무려 3m가 훌쩍 뛰어넘습니다. 그 차이를 아주 여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무릎 공간을 비롯해서 머리 윗 공간, 이 실내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공간감이 정말 넓습니다. 정말 넓고 상대적으로 그랑 쿠페라 그래서 살짝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 포지션, 앉는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전혀 머리 윗공간도 부족한 기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무엇보다도 제가 1열보다 2열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이 그냥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. 이 뒷좌석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모든 시야, 이런 각 필러 사이에 뭐 스티치라든지 가죽을 덧댄 것도 너무 아주 섬세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, 뒷좌석에서 이 앞쪽 1열 시트를 바라보는 이미지도 이 뒤쪽까지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어요. 정말 작정을 이를 갈고 럭셔리의 끝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. 그리고 그 차가 바로 8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기능적으로도 나쁠 게 없습니다. 2열 공조장치를 비롯해서 USB 포트 2개나 마련되어 있고, 그리고 무려 도어에는 5개의 버튼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. 창문을 내리고 햇빛 가리개, 2열 전용 선루프,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햇빛 가리개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죠. 이쪽 자리에 앉아서 반대편 좌석에 햇빛 가리개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대신 수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. 뭐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는 버튼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BMW 8 시리즈 그랑 쿠페 2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가운데가 잘 막아져 있다는 겁니다. 비슷한 경쟁차들도 많죠. 포르쉐 파나메라, 벤츠 AMG, GT 4도어 쿠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막아져 있으니까 조금 더 럭셔리하고 또 일체감이라든지 내가 정말 이 독립된 공간에서 좀 더 대접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있구나, 정말 럭셔리 GT 카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 잘 받게 됩니다. 한 가지 특징은 이렇게 가운데 막아져 있을 경우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런데 8 시리즈 특히 그랑 쿠페 굉장히 낮게 그리고 매끈하게 일체형으로 이어져 이렇게 내려오는 이 모습이 전혀 답답하지가 않고 조작감도 편할 뿐더러 너무나도 인체 공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인 휠베이스도 길 뿐더러 뭐 파나메라처럼 아주 우락부락한 스포츠 버킷 시트가 1열에 붙여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공간감 그리고 개방감, 쾌적성이 라이벌과 비교해서 훨씬 더 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. 이 안쪽에는 간단한 팔걸이, 수납함을 비롯해서 컵홀더가 위치해져 있네요. 이렇게 모든 기능을 활성화하면 정말 독립된 공간에서 비행기 1등석 부럽지 않은 나만의 공간을 느낄 수 있고, 여기서 무언가 쾌적한 이동을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도 좋고요. 다양한 부분에서 너무 아주 매력적이고 만족감을 높이는 2열이 아닐까 싶습니다. 2열의 장점을 키우는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저는 이 시트라고 생각합니다.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너무 고급스럽고, 특히 이 2열을 가득 덮는 이 도어와 맞물리는 끝단 부분까지 상당히 두툼한 가죽을 매끄럽게 잘 마감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럭셔리 GT카의 면모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차는 2열에 앉아서 이동을
하는 소비자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 같고, 실제로 구입을 해서라도 운전석보다는 저는 더 2열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내 차로 굴리면서, 뭐 남이 좀 운전을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2열에서의 만족감을, 그리고 이동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. BMW 8 시리즈 네 번째 매력은 2열입니다. 네, 8 시리즈의 다섯 번째 매력, 바로 이 하차감입니다. 요즘 신조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이 하차감, 매우 중요하죠. 살짝 내리는 이 짧은 순간에 남한테 보여지는 이 시선, 그리고 이런 차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우월감,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같은데, 하차감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프레임리스 도어를 비롯해서 도어를 감싸고 있는 아주 다양한 투톤 컬러의 가죽, 은색, 알루미늄 장식부터 다양한 부분, 이 하차감이라는 부분에서 8 시리즈는 더할 나위 없이 소비자에게 만족을 이끌어내기 충분합니다. 2열뿐만 아닙니다. 1열에서도 동일한 하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어느 도어, 좌석에서 내렸든 이 8 시리즈가 주는 하차감, 그리고 운전자로서, 오너로서 겪는 자신감은 다른 라이벌과는 뛰어넘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분명합니다. 포르쉐 파나메라, AMG GT 4도어 쿠페 다 하차감 좋지 않냐? 맞습니다. 하차감 좋은데 이 차가 유독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라이벌들은 조금 더 역동적인 성능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살짝 스포티하고 어딘가 드레스를 입고 내리기에는 조금 언밸런스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이 차는 다릅니다. 정말 우아하고 매끈하게 빠져 있죠. 앞서 말씀드린 매력, 비율, 디자인, 색깔,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차감의 하나의 응축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문만 열어도 너무 이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타고 내린다면 바로 이 하차감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운동화를 신고 캐주얼하게 내려도 멋있고, 또 원피스 아니면 늘씬한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내려서도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기막힌 하차감을 소화하는 게 8 시리즈가 가진 다섯 번째 매력이 되겠습니다. BMW 8 시리즈 그랑 쿠페에 대한 여섯 번째 매력을 꼽자라면 저는 극과 극의 서스펜션 세팅으로 인한 환상적인 승차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.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원체 BMW에서 아주 폭넓게 다양한 차종에 쓰고 있는 굉장히 만능 서스펜션이기도 해요. 여기에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까지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조향감이라든지 차의 승차감을 높일 수 있는 합을 맞추는 부품들이 대거 고급 기술들이죠, 탑재되어 있습니다. 지금과 같이 컴포트 모드에서 천천히 주행을 달렸을 때는 5 시리즈 그 위 7 시리즈에 가까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. 상당히 안정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노면을 절대 잃지 않고 최대한 흡수하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.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물 위를 떠가는 백조의 모습을 닮았다고 표현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. 그 정도로 매우 부드럽고 차분한 승차감과 안락한 주행 감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운전석에 앉아서에서의 느낌이 이 정도니까 뒷좌석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.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2열에서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이 환상적인 서스펜션 댐핑이라든지 이 승차감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없이 쾌적한 장거리 장거리 투어링카의 역할로 아주 적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컴포트 모드, 이건 스포츠 쿠페, 스포츠 세단 그런 개념을 넘어서 너무나도 럭셔리하고 부드럽게 또 구름 위를 떠가는 듯한 우아하게 미끄러져 나가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할 수 있는 럭셔리 GT카를 아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좋은데? 가솔린차 특유의 이 회전 질감도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정수성도 뛰어나고 이 승차감이 주는 매력이 너무 좋아요. 엉덩이 끝으로 무언가를 도로를 읽거나 불쾌한 감각은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그 어떠한 턱을 넘거나 B급 도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 운전석에서
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감각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.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과 극의 서스펜션 세팅, 아주 우아하고 부드러운 이 컴포트 모드에서의 주행 감각을 살펴봤으니까 반대로 좀 한번 달려볼 수 있는 스포츠 모드 중에서도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한번 와인딩 도로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와인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소리도 한층 커지고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쫀쫀하게 잘 붙어있는 듯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완전 딴차, 완전 달라졌어요. 지금 야, 엉덩이 끝으로 지금 도로에 어떤 굴곡을 지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다 알 수가 있고,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춘다면 뭐 4 시리즈 쿠페를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BMW 4 시리즈 쿠페의 감각, 무게중심이라든지 이 도로 노면의 피드백을 너무 잘 전달하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BMW 차들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감각 중에 하나인데, 그걸 뛰어넘는 정도, 그 이상의 실력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스펜션의 이 댐핑 값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. 컴포트와 에코 프로,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까지 완전히 서스펜션 세팅 하나, 댐핑 값 하나 차이로 완전히 다른 차를 타고 있다 라는 듯한 느낌을 아주 잘 받습니다. 물론 소리, 그 다음에 스로틀 반응, 뭐 파워트레인이 주는 변속 패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더 운전자의 달리는데 좀 더 흥분을 자극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, 그 핵심에는 저는 이 서스펜션 세팅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, 이 도로를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운전자에게 지금 어떻게 내 차를 전개하고 빠르게 달리고 그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를 너무 잘 표현해주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소리도 소리지만 이게 차가 움직임, 코너를 통과하고 나갈 때 도로의 흐름을 읽는 대단합니다.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제 앞에 차가 있어서 다시 컴포트에 놓으면 또 완전히 달라져요. 그냥 또 세단이 됐어요. 7 시리즈 세단과 4 시리즈 쿠페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. 그 정도로 컴포트 모드에서의 서스펜션 감각 매우 부드럽고 차분하면서도 매끄럽게 전개가 되고, 그만큼 이 차는 컴포트 모드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또 매끄럽고 미끄러지듯이 나가는 이 세단의 감각을 잘 표방하는, 한마디로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GT카의 성격을 아주 이상적으로 뽑아내면서도 운전 모드를 단 하나만,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, 이렇게 좀 역동적인 운전 세팅 모드로 놓으면 얼굴을 180도 돌려서 아주 민첩하고 예민한 주행 감각,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과 운전 재미를 뽑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멋진 스포츠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. 이 점이 바로 이 극과 극의 서스펜션 세팅, 댐핑 값, 이 도로를 읽는 이 능력, 너무 좋네요. 너무 좋고, 이 점이 BMW 8 시리즈가 갖고 있는 6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. BMW 8 시리즈가 갖고 있는 7번째 매력 포인트, 바로 운전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. 정확히 말씀드리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. 매우 다양합니다.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차선을 올바르게 잡아주기도 하고, 또 차선을 벗어나면 살짝 경고를 알려주기도 합니다. 스티어링 휠을 알아서 차선에 맞추기도 하고요. 앞 차간거리 당연히 지켜지겠죠. 다양한 부분에서 이 능동형 크루즈 컨트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운전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덜기 위한 BMW의 최신 기술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. 지금과 같이 곡률이 꽤 심한 국도에서의 커브도 정해진 속도와 차간 거리에 맞춰서 너무나도 쉽게 잘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음을 내기도 하죠. 노란 색깔 불빛이 반짝거리고, 더 안 잡으면 빨간 색깔 불빛이 반짝거립니다. 지금과 같이 노란 색깔 불이 이렇게 스티어링 휠 양쪽 끝에 점등이 되고요. 더 안 되면
빨간 색깔 불이 들어오기도 하죠. 야간 시야 확보에도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운전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기능에서 운전자를 조금 더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이 차를 타면서 이 주행 보조 장치가 아주 지능화되고 또 한번 고도화 이루어졌다라는 듯한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었던 게 이 그래픽입니다. 계기판 그래픽이 아주 훌륭하고 또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테슬라 모델 3, 모델 S에서 봤었던 이 오토파일럿의 느낌과도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닮아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, 왜 그런 차이를 느끼냐면 이 계기판 가운데 현재 앞차와 양 옆에 차, 트럭의 경우 트럭 모양 아이콘까지 직접 표시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부분에서 진짜 실제로 내가 이 그래픽 속에서 어떤 차를, 그리고 주변에 어떤 차가 끼어들었다가 나왔다 하는지도 바로바로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. 차간거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는 감도, 차선을 잘 유지시키는 이 스무스하게 유지시키는 방향 라인까지도 곡률이 꽤 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질감 없이 매끈하고 정확하게 잡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 BMW의 주행 보조 기능은 이제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세련되고 깔끔하게 구성되어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마지막 8번째 매력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8번째,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 덩어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? 바로 숫자 8입니다.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차의 기능적인 면은 무려 7가지를 설명을 했으니 마지막 8번째로 저는 이 차의 네이밍 8을 꼽았습니다. BMW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. 물론 플래그십 세단은 7 시리즈가 역할을 대체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숫자를 쓰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이 차는 BMW가 자랑하는 최고의 차가 맞습니다. 가장 높은 숫자를 쓸 정도의 그만큼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BMW 8 시리즈 무턱대고 나온 숫자는 아닙니다. 1989년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서 처음 글로벌 데뷔를 했고, 약 10년 동안 BMW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특별성을 부여하면서 판매를 이어가던 차종입니다. 이후 6 시리즈가 대체가 됐고 적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BMW가 다시 한번 이 8 시리즈의 부활을 알렸죠. 재등장하면서 BMW가 갖고 있는 철학,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, 8 시리즈가 갖는 헤리티지까지 몽땅 다 집어넣은 차가 바로 지금 타고 있는 현행 모델입니다. 그만큼 이 숫자 8, 그리고 BMW 8 시리즈, 840i 그랑 쿠페, 다양한 부분에서 이 차가 갖고 있는 매력,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연코 최고의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만큼 BMW 역시 이 차를 만들 때 허투루 그냥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치장만 해서 꾸미고 만들어서 내놓은 차는 아닙니다. 물론 7 시리즈는 포맷 자체가 쇼퍼 드리븐을 향하고 있고 뒷좌석에 아주 초호화 럭셔리 기능을 많이 넣었지만, 이 차는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넘어서 특별성까지 부여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성능, 그 다음에 GT카의 면모, 럭셔리, 다양한 부분에서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 결정체 성격을 지닌 아주 특별한 유니크한 차로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. 그리고 아주 멋지게 보란듯이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다양한 면모를 통해서 차의 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행 성격,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헤리티지까지 몽땅 다 포함을 해서 최적의 이상점을 맞춰서 균형감 있게 차를 내놓은 게 바로 이 8 시리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만큼 이 차를 끌고 구입하고 또 운영을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BMW 8 시리즈 단연코 BMW 그룹이 갖고 있는 최고의 라인업이자 또 가장 높은 숫자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BMW 8 시리즈가 갖는 8가지 매력을 이렇게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전체적인 차에서 오는 비율, 그리고 그 비율의 핵심 방점을 찍는 뒤태,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차의 아우라를 결정짓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바르셀로나 블루 컬러, 실내에 앉았을 때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호화스러운 2열을 비롯해서 2열에서 내렸을 때 그 하차감, 주행을 느끼면서는 극과 극의 성격을 지닌 서스펜션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자율주행 보조장치에 아주 능숙하면서도 정확한 반응, 최종적으로 이 8 시리즈가 갖는 숫자 8,
의미와 가치까지 다 되짚어 봤습니다. 간단한 시승기, 뭐 일반 그저 그런 시승기가 아니라 딱 8가지 핵심만 짚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, 네,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.